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numpy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가장 유용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고차원, 그러니까 고성능 다차원 배열 객체, 그리고 그 배열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툴들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레이를 위한 겁니다. 배열. numpy가 아닌 그냥 일반 파이썬에서는 배열이 제공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걸 공부를 해봤을 텐데 목록, 딕셔너리, 투플, 셋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배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쓰고 싶으면은 numpy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umpy에서 제공하는 그 배열은 모두 같은 유형의 값들을 갖는 그런 그리드 형태, 격자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수가 아닌 정수로 주어진 튜플에 의해서 인덱싱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차원의 수는 배열의 순위, 1차원이면 첫 번째, 2차원이면 두 번째 순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열 모양은 각 차원을 따라서 배열의 크기, 그러니까 2x2, 그러니까 2x3 그러면은 1차원이 2, 3는 2차원 배열의 크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제공해주는 값은 투플 형태로 제공해줍니다. 우리가 중첩된 파이썬 리스트로부터 numpy 배열을 우리가 초기화할 수 있고요. 대괄호를 사용해서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실습을 해봐야지 알겠죠. 이 numpy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import라는 커맨드를 써서요. numpy를 가져오고요. 자주 쓸 거니까 이름을 좀 짧게 np라고 이렇게 as np라고 써주면 우리가 np라고 쓸 수 있고요. 이 numpy에서 제공되는 어레이를 만드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np.array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어레이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 넣어놓고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때 우리가 목록,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넣어주면은 1, 2, 3을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좋겠죠? A를 출력하는 것과 타입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돼요? 1, 2, 3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목록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어레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지원되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ND 어레이라고 쓰여지죠. numpy 점. 즉 타입이 n차원, n 디멘셔널한 어레이 배열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의 크기, 그러니까 모양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print a.shape이라는 이건 프로퍼티죠. shap shape 프로퍼티를 한번 프린트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투플로 준다 그랬죠. 사이즈를 투플로 주는데 이렇게 3, 준 이유는 요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인 배열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비워놓고서 이게 문법이 그냥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만든 사람만 알겠는데 2차원부터는 2차원 여기 콤마 뒤에 두 번째 배열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어레이 값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리가 배열 때와 리스트 때와 똑같습니다. 역시 대괄호로 만들었으니까 a 대괄호 0 하고 a 대괄호 1 그리고 a 대괄호 2 하면은 0, 1, 2번째 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와 3을 잘 전달해 주죠. 그리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0번째 인덱스의 값을 1, 2, 3이 아니라 거기다가 좀 크게 제가 100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print a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 있겠죠. 당연히 100, 2, 3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고요. 2차원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2차원 어레이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오케이. B라고 만들까요? B는 np.array 괄호 열고 자 2차원 어레이는 2차원 형태로 두 번 넣어줘야 됩니다. 즉 지금 이렇게 어레이 첫 번째 배열을 만드는 크기를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대괄호를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목록이죠. 목록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또 여기 안에다가 엘리멘트 하나씩 넣어줄 수가 있어요. 1, 2, 3이라는 목록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두 번째 목록 4, 5, 6 넣어주고요. 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보이게 해놓고 할게요. 프린트 b하고 b.shape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1, 2, 3, 4, 5, 6이 나오고요. 2, 3, 즉 2x3 2행 3열 이게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록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하나의 행 벡터로 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럼 거기에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2차원 배열이니까 우리가 2차원 배열답게 print b라는 거에 예를 들어서 0,0 하면은 0번째 인덱스에 1이 나오고요. 그 두 번째는 요걸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b에 1,1을 한번 해볼까요? 그건 누구예요? 1행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그 두 번째 인덱스니까 아마 요거 올 겁니다. 그죠? 5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어떻게 할까요? b에 2에 0, 1, 2에 이거 없죠. 1.2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0.2를 해봅시다. 0.2 0의 2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3이 나왔습니다. 1, 얘는 0번째 인덱스, 0번째 인덱스. 얘는 그 5는 그 1번 인덱스, 그 2번 인덱스, 그 1의 인덱스죠. 0, 1이니까 얘는 1행이 아니라 0번째 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째로는 1이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헷갈리게 해서 번째로는 첫 번째지만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이고 0, 1, 2, 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레이 엘리멘트를 하나씩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레이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좀 큰 어레이를 만들 때. 그래서 어레이를 만들기 쉬운 그러한 그 소위 그 값들이 함수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메소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거에다가 np.0 zeros 괄호 열고 여기다 또 투플로 사이즈를 보통 주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2,2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print a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0000 2x2 2x3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2x3 000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로를 만드는 제로로 채워지는 걸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b에다가는 또 np.once 1로만 채워넣는 것도 있습니다. 1로만 한번 채워넣어 볼까요? 1,3로 그리고 print b를 한번 해볼게요. print 자, 그러니까 어떤 값이 나왔는지 볼까요? 111 왜냐하면 1/3니까요. 좀 재미가 없네요. 4/3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4행 3열짜리 1로 꽉 채워진 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번에는 그 c라는 변수에다가 np.full 이번에는 그 2x2로 한번 해볼게요. 2,2 full이라는 거는 숫자를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로 채워볼게요. 그런 다음에 print c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7로 채워진 2x2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아이덴티티 그 단위 행렬이라고 그러죠. 그 대각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러한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d라는 걸 한 다음에 np.ey 이 눈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위 행렬은 행과 열이 똑같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 숫자 하나만 아규먼트로 줘도 됩니다. print d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위 행렬로 너무 작아서 우리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5x5짜리 만들어도 대각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게 만들어지고요.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2라는 그 변수에다가 np 랜덤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랜덤이라는 그 내부 객체가 있고요. 그 안에 두 번 써야 돼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랜덤 한 다음에 여기도 사이즈를 주면 됩니다. 2,2 하면은 3,4라고 할까요? 자, 3x4짜리 랜덤 값 여기서는 0과 1 사이에 임의의 값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프린트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3x4짜리 0과 1 사이에 랜덤 값 아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값으로 채워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numpy에서는 그 일련의 숫자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range라는 게 있었잖아요. range.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range 5 하면은 0부터 그 5개 숫자를 주는 거죠. 그죠? 얘를 그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넣었던 걸 기록할 겁니다. 리스트에 만들어 넣어서 그거를 a equal,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0, 1, 2, 3, 4가 나오죠. 유사하게 range라는 게 있어요. range. 그러니까 a range라는 게 numpy에서는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새롭게 한번 거기다 오버라이팅을 해볼게요. np.a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 똑같아요. 일단은 숫자 하나만 주면은 range 때나 뭐 그거나 똑같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다 프린트 한번 a를 해볼게요. 그렇지만은 그 다른 점 하나는 얘는 목록이 아니에요.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 이렇게 콤마로 연결된 거는 그 목록이고요. 리스트고요. 이걸 콤마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 하나만 넣었을 때는 저렇게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 A가 붙는 거 좀 차이인데요. 1, 3, 0.3 뭘까요? 시작점과 끝점을 줄 수 있고요. 그 사이를 그 간격을, 그러니까 갭을 0.3씩 갭을 두어서 샘플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부터 시작해서 1.3, 1.6, 뭐 1.9 뭐 등등 이런 값이 나와야 돼요. 한번 봅시다. 프린트 B. 그쵸? 1부터 시작해서 1.3, 1.6, 0.3씩 증가했는데 2.8까지만 딱 가고 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 그 두 가지 또 총 세 가지의 포맷이네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아, 이건 죄송합니다. arange가 아니라 다른 또 함수가 있는데 linspace라는 게 있어요. space, linspace, 리니어 간격, 그러니까 선형 간격으로 나눠라. 이건 뭐냐면은 첫 샘플링 값과 두 번째 샘플링 값을 주고서 그거를 5개 구간으로 나눠달라. 그런 경우가 좀 있겠죠. 1부터 4까지니까 3인데 3을 5개 구간으로 나누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값을 봐야겠네요. 프린트 C. 아, 0.75씩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 5줄 곱하면은 3이 되니까. 그러니까 1, 1.75, 2.5, 3.25, 4까지 그 간격을 말하자면 그 몇 개로 나눌지 개수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럼 linspace고요. arange에서는 그 스텝을 우리가 인크리먼트 스텝을 줘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그 만들어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배열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 뭐 scipy라는 그러한 그 사이트에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numpy에서 제공하는 어레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그 설명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 그 인덱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numpy는요, 배열의 색인을 생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 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numpy로 만든 그 배열을 하나씩 어떤 특정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정할 때 쓰는 건데요. 우선은 슬라이싱, 우리가 목록에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 리스트에서 썼던 그 슬라이싱과 똑같은 그러한 그 방법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 대신 다른 거 하나는 배열이 이젠 다차원이니까 좀 더 그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슬라이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멀티 디멘셔널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번 일단은 그 array를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배열 만들 건데 np.arr array로 만들면 되고요. 그죠? 자,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그 대괄호 놓고 2차원 어레이를 만들 거기 때문에 또 대괄호를 만들고 1, 2, 3, 4. 우리가 직접 입력할 때는 이렇게 목록으로만 가능하죠. 5, 6, 7, 8. 그러면은 이것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2by 4라는 그 행렬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자, 이것의 조각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B라는 우리가 변수에다가 만들 건데 A라는 어레이에 콜론 2, 그러니까 1차원은 그 0, 1을 가져다 쓸 거란 얘기죠. 그리고 2차원은 1부터 3까지, 1부터 3, 1, 2.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0번 인덱스고 얘가 1번 인덱스니까 0부터 1까지 다 쓸 거고 2차원 그 열에서는 그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0, 1, 2, 3인데요. 1부터 2까지만, 그러니까 2, 3, 6, 7이 나와야 돼요. 2, 3, 6, 7 맞네요. 프린트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 3, 6, 7, 2, 3과 6, 7만 뽑아낼 때 이런 슬라이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수정과 또는 프린트 각각 하나하나씩 뭐 얼마든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A라는 어레이에 그 2차원 어레이니까요. 0번째 인덱스에 1번. 아마 2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2라는 숫자 잘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또 볼까요? 그 프린트 B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건 뭐냐면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B라는 그 우리가 그 슬라이스에서 잘라낸 거에 00 인덱스 첫 엘리먼트죠. 얘를 77로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B 해볼게요. 당연히 B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A는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A도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소위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그 numpy 어레이는요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일종의 포인터 개념입니다. 카피해 오질 않아요. 즉 이 그 B가 갖고 있는 거는 실제로 A의 요 부분의 위치의 값을 가져오기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B를 바꾸거나 A를 바꾸면 둘 다 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고 만약에 C에 익숙한 사람들은 C의 포인터 개념이구나. 포인터처럼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고 있으면 좋고요. 이게 정수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인덱싱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조심해야 될 게 원래 배열보다 낮은 차원의 배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원 그러니까 2차원에서 그 우리가 1차원 배열로 그 차원을 낮추는 그러한 효과가 그 정수 인덱싱을 썼을 때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를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 그 복잡하긴 한데 A는 numpy에 array 괄호 열고 아까처럼 1, 2, 3, 4, 5, 6, 7, 8을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그리고 두 번째 행은 5, 6, 7, 8 이렇게 해갖고 자, 늘 했던 것처럼 A는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1, 2, 3, 4, 5, 6, 7, 8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낼 때, 그러니까 일부분을 잘라낼 때 슬라이싱을 하는 것과 그냥 정수로 하는 것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 1번째 로라고 하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행 하나를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로 보면은 이게 0인덱스고 이게 1인덱스니까 5, 6, 7, 8을 뽑아내는 거예요. 5, 6, 7, 8. 5, 6, 7, 8을 뽑아내려면 몽땅 뽑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콜론 써주면 되고요.
또 하나 로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똑같은 건데 그 하나를 뽑아내긴 뽑아내되 1부터 시작해서 2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슬라이싱 기법으로 여기서부터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는데 2 이전이니까 요거네요. 하나만 뽑아내라. 그리고 콜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똑같은 형태가 되게. 즉 똑같이 둘 다 A라는 것을 뽑아낼 때 얘를 뽑아내는 건데 5, 6, 7, 8을 이런 식으로도 뽑아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기법으로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로우 밑줄 1과 그리고 타입, 그러니까 쉐입을, 우린 쉐입이 중요하죠. 참 로우 밑줄 1점 어떤 쉐입인지, 그리고 기왕 프린트할 때 아예 로우 2에 row2에 .shap, 자, 두 개를 프린트 해볼게요. 자, 5, 6, 7, 8이 뽑아지긴 똑같이 5, 6, 7, 8이 뽑아지는데 첫 번째 방식으로 하면 4, nothing 그리고 1, 4, 즉 1 by 4짜리 2차원 어레이인데 그냥 그 행이 하나일 뿐인 거랑 이거는 그냥 1차원 어레이인 거죠. 보다시피 그 괄호가 하나고 얘는 괄호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 어레이가, 그러니까 2차원 어레이였는데 1차원으로 차원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 정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만은 슬라이싱을 사용하게 되면은 차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유지될 때는 또 그 2차원에서 계속적인 어떤 연산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꼭 필요할 때도 있죠. 컬럼도 똑같습니다. 즉 컬럼도 한번 실어 볼게요. 컬 1을 A에 전체를 다 행을 뭘 뽑을 건데 1이라는 인덱스, 그러니까 아마 26이겠네요. 그죠? 26을 뽑아내는 것과 컬2도 똑같은 방식인데 컬2에서는 슬라이싱 방법을 쓰고 싶은 거죠. 1, 2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프린트 컬 1과 col1 shape과 같이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프린트 t를 여기 빼뜨렸네요. 컬 2에다 대해서도 밑줄 2.sh, 자, 출력을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자, 정수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1차원 어레이니까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2,1이라는 쉐입을 갖는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싱 기법으로 잘라냈는데 결국에는 한 컬럼이지만 이렇게 컬럼이라는 의미로 2, 6, 그리고 2 by 1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리고 정수 배열 인덱싱 당연히 사용됩니다. 지금 해본 것처럼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넘파이 배열로 인덱싱 할 때는 결과가 배열과 같은 원래 차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데 비해서 소위 정수로 하면은 소위 당연히 하위 배열이 그런 생기게 되는 거고요. 차원이 낮은, 그리고 다른 배열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임의의 배열도 구성할 수 있는, 뭐 예를 보면 한번 어떤 일이 가능할지 정수 인덱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열로 인덱싱을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숫자를 입력해야겠죠. A는 np.array 괄호 열고 2차원 어레이를 만들어 볼게요. 1,2 3,4 5,6 7,8 그죠? 그리고서 프린트 A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4x2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여기서 어레이를 우리가 끄집어낼 때 인덱스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A라는 어레이에서 인덱스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개씩 뽑아낼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2라는 거 뽑아내 볼까요? 0, 1 하면은 당연히 2라는 숫자가 뽑아 나오죠. 근데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고 싶어요. 1, 4, 5, 8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인덱스를 어레이로 주면 됩니다. 즉 1, 4, 5, 8의 행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요?
0, 1, 2, 3 당연히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0, 1, 0, 1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0, 1, 0, 1. 자, 그걸 프린트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1, 4, 5, 8. 1, 4, 5, 8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그렇게 끄집어낸 걸 가지고서 또 어레이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어레이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그 어레이를 만들 건데, 얘는 그 np.array를 할 건데, 그 값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A 어레이에서 가져올 건데 0, 1, 2, 3 인덱스와 0, 1, 2, 3 인덱스를 써서 만들 거고, 아니죠. 왔다 갔다 이죠. 0, 1, 0, 1이죠. 0, 1. 요 위에 걸 지금 썼던 거. 그러니까 1458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내서 어레이를 만드니까 당연히 1458이 잘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 저희 원하는 그러한 그 어레이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차원 어레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요. 이런 정수 배열 인덱싱을 사용해서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행렬의 각 행의 하나의 요소 선택해서 변경할 때, 이렇게 뭐 그 소위 슬라이싱보다는 좀 편리하겠죠. 그 내용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 한번 이것도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A라는 변수에다가는 그 np.array 이제는 외웠을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8, 9 해서 그 3x3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np.array 제가 바깥에 그 대괄호를 빼뜨렸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야지 되겠네요. 우리가 실험하려는 게 행을 하나 더 넣을게요. 10, 11, 12까지 10, 11, 12까지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4x2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4x3죠. 만들어 놓고 그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B라는 np.a. 이 어레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끄집어낼 그 소위 엘리멘트의 인덱스 어레이를 하나 만들게요. 0, 2, 0, 1, 0, 2, 0, 1. 그 컬럼의 위치를 잡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보고요. 자, 0, 2, 0, 1이라고 들어있죠. 그러니까 0번째, 2번째, 0번째, 1번째. 그러니까 1, 6, 7, 11을 뽑아내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거 다음에서 볼 수 있는데 프린트를 직접 할게요. A의 첫 번째 인덱스 값을 npa range로 한번 이번에 해볼게요. 왜냐면 0, 1, 2, 3, 4 이렇게 갈 거니까요. 그죠? 여기서 5를 주면은 4를 줘야 되겠네요. 0, 1, 2, 3 4개가 나올 거고요. 그것과 B는 0, 2, 0, 1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과 6과 7과 11 1, 6, 7, 11이 나와야 되는데 따라 1, 6, 7, 11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직접 그 내용을 바꿔줄 때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어레이에 똑같이 A range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4까지. 그리고 B.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1, 6, 7, 12에다가 좀 값을 좀 더해줘 볼까요? 플러스 이퀄 다 10씩 더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프린트 A에 가서, 자, 1이 11이 바뀌고요. 6이 16으로 바뀌고요. 7이 17로 바뀌고요. 11은 12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놔 봤습니다. 요거군요. 참 21로. 그죠? 네. 자, 다음에는 배열 인덱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이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bool 배열은 뭐냐면은 그 배열 자체의 값이 숫자로 들어있는데 이번에 그걸 bool 형식으로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어느 건 참, 어느 건 거짓. 그렇게 되면은 뭐 참인 값만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거짓인 값만 달라 그러든지 할 때 굉장히 인덱스 선택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np.array 이제 다 외웠을 겁니다. 그 2차원 어레이입니다.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4x2로 만들고 있네요. 그죠? 자, 이것도 출력을 꼭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1, 2, 3, 4, 5, 6, 7, 8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bool 인덱스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bool idx라는 변수에다가 a가 2보다 큰 데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 2보다 큰 데가 어디예요? 3, 4, 5, 6, 7, 8이네요. 그죠? 자, 이 값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 프린트를 해보면 알죠. 프린트 bol idx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3, 4, 5, 6, 7, 8만 true고 나머지는 false네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true인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print a에 그 a는 지금 4x2인데 모두 다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bool idx에 있는 것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4, 5, 6, 7, 8만 따라락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직접도 가능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트 a에 여기서 a 중에서 2보다 큰 것만 프린트하라 그러면 3, 4, 5, 6, 7, 8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bool 그 인덱싱을 쓴 그 어레이의 일부분을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효하죠. 사실 이거보다 너무나도 많은 어레이 인덱싱 방법 그 소위 활용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은 오피셜 사이트에서 설명을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numpy에서 어레이를 만들 때 그 들어갈 엘리멘트 요소들의 그 타입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그 어사인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numpy를 만들 때 numpy로 어레이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x라는 어레이를 만들게요. 제가 np.array 해서 만드는데 그 인덱스 값을 1, 2 이렇게 정수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프린트 그 데이터 타입이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x.d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인티저 64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즉 얘는 인티저로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인티저로 넣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y라는 그 변수에다가는 np.array 가로 열고 이번엔 1점, 2점. 그러니까 그 소스점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y.d 타입을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플로팅 포인트로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 당연히 직접 우리가 그 들어가는 숫자에 맞추어서 그 데이터 타입이 정해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어레이를 만들 때 np.array에다가 예를 들어서 1, 2 정수로 주더라도 우리가 컴마 하고 나서 d 타입 데이터 typ를 그 np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float 64로 해라. 그러면은 정수로 줘도 얘가 알아서 64로 만들어 줍니다. print g 값과 d 타입과 값을 한번 다 출력을 해 볼게요. g와 어떤 식으로 됐나? 자, 1, 2를 넣었는데 사실은 1점, 2점이 들어가 있고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D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줄 수도 있다. 뭐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레이에서 또 중요한 거는 어레이를 가지고서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레이를 가지고서 연산을 수행하면 우리가 좀 많은 그 복잡한 연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기본적인 연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수학 연산들은요, 요소 단위, 그러니까 엘리멘트 단위로,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라는 변수에다가 2x2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2,2 2차원 어레이니까 1,2 3,4 하고서 만들고요. 데이터 타입은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np.aray 괄호 열고 5, 6, 7, 8로 이제 또 5,6 7,8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프린트 x 프린트 y 둘 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2x2 어레이죠. 자,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산과 함께 결과 바로 출력해 볼게요. x 더하기 y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엘리멘트 y 1과 5가 더해지고요. 그러니까 6, 8, 10, 1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4와 8 엘리멘트끼리 더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수식, 그러니까 플러스 기호를 써도 되고요. 똑같은 연산이 이런 np.add 덧셈이라는 뜻이죠. x, y 이런 식으로도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값은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뺄셈도 있겠죠. 프린트 x 빼기 y 그럼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y 빼기 뭐 상관없습니다. y 빼기 x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프린트 np의 sub stract subtract입니다. s자 없어야 돼요. subtract 빼다죠. subtract y, x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4444. 왜냐하면 차이가 정확히 4444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부호 연산, 그거는 엘리멘트끼리 연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연산도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제곱 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x 곱하기 y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얘는 아예 미리 해볼게요. np.multiply multiply라는 요 단어의 메소드와 똑같습니다. x, y 하면은 요 두 개가 곱해져서 곱셈으로 된 거죠. 1, 2, 3, 4, 5, 6, 7, 8 곱한 겁니다. 엘리멘트끼리.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 x 나누기 y 해도 됐고요. 그리고 print np.divid divide라는, 그러니까 x, y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눗셈이 그대로 되고요. 파워도 똑같습니다. 프린트 x의 3승 한번 해볼까요? x의 1, 2, 3, 4에다가 3제곱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의 연산이 np의 power 파워 지수라는 의미죠. x, 3 하면은 결과값은 이렇게 1의 3제곱, 2의 3제곱, 3의 3제곱, 4의 3제곱이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유사하게 또 그런 것이 또 있죠. 또 함수로 주어지는 것 중에 스퀘어 루트 np.sqrt 스퀘어 루트는 루트 씌우는 거죠. sqrt 죄송합니다. 그래서 x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행렬을 만들었을 때는 행렬 연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곱셈을 하면 행렬끼리의 곱셈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소별 곱셈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벡터에서는 인너 프로덕트, 그리고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셈, 그리고 행렬과 행렬 곱셈 이런 걸 할 때는 numpy에서 제공하는 dot, 그러니까 dot 프로덕트의 약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dot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dot라는 함수를 쓸 때는 numpy 그러니까 또는 np라고 약자로 쓸 때는 우리가 as 다음에 오는 문자열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써도 되고요.
그 이미 어레이를 만들어주면 그 어레이 이름점 거기서 제공하는 그 메소드가 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둘 중에 아무 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쓰는 방법은 우리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xy를 또 만들어 놓고 x는 np.a rray 2x2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그죠? 그리고 똑같이 y에도 np.a rray 괄호 열고 5, 6, 7, 8 6 2차원 어레이니까 자, 그 다음에 프린트 x와 y를 한번 꼭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1, 2, 3, 4 5, 6, 7, 8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요. V하고 W라는 이름으로 V는 그러니까 2차원이 아니라 1차원 어레이를 만드는 겁니다. np.array인데 벡터를 만들 거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9, 10이라는 것과 VW는 np.array에다가 11, 12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V하고 W 다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90, 11, 12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그 곱셈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벡터들끼리 먼저 곱해 볼게요. 벡터들끼리 dot product라는 겁니다. dot product. 자, 예를 들면은 그 print 프린트 벡터 곱셈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np.dot라는 걸 쓰면 되고요. V와 W를 dot product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볼게요. dot product니까 그 해당하는 엘리멘트리 곱한 거를 다 더해줘야 돼요. 값이 219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죠. 프린트 그 V라는 게 이제 그 어레이다 보니까 v.dot라는 메소드가 지원되고 W하고 해라. 그럼 똑같이 219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그 벡터와 벡터니까 dot product에서 어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될 건 뻔한 건데 이번엔 벡터하고 행렬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니까 print dot 그러니까 행렬과 벡터를 해볼까요? 행렬,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 오른쪽에다가 벡터 V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과 그 열이 곱해져서 그 사실은 벡터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 결과 볼까요? 자, 29, 67이 나옵니다. 즉 1, 2와 지금 9, 10이 dot product 된 거죠. 9 그리고 20 그래서 29 그리고 그 3, 4는 3, 9, 27에다가 40이니까 67 딱 맞네요. 그죠? 이 똑같은 연산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x.dot 괄호 열고 v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벡터와 벡터 그 dot product 됐고요. 그 행렬 벡터 곱셈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 행렬과 행렬 곱셈을 한번 해봅시다. 행렬과 행렬 곱셈은 역시 dot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np.dot 그리고 x와 y였네요. x, y를 한번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이렇게 19, 22, 43, 50이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x.dot 괄호 열고 y 해도 똑같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행렬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배열보다 더 큰 그 단계의 그 디멘전인 행렬과 벡터 이런 것들의 곱셈들은 dot라는 연산으로 우리가 수행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전혀 엉뚱한 그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은 값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이 numpy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배열에 관한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뭐 다 쓰이는 거 많아요. 그 중에 유용한 거 몇 개만 좀 다뤄볼게요. 자, 하나만 다뤄볼게요. 사실은 sum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이 쓰일 텐데 예를 들어서 x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np.array 괄호 열고 1, 2, 3 2차원 어레이를 만들 거니까 1, 2, 3 4, 5, 6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x 확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썸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썸메이션 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썸메이션 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줘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np.sum을 해주면 그 대신 그 들어간 거 x, 그러니까 행렬을 준 거죠. 1, 2, 3, 4, 5, 6이라는 행렬. 이걸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지 봅시다. 모두 다 더하네요. 그죠? 1, 2, 3, 4, 5, 6을 다 더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썸메이션 할 때 컴마하고 AXI 엑시스를 0으로 해라. 그러면은 0번째가 첫 번째 디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그 행 방향이니까 1, 4, 잠깐만요.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5, 6, 7 맞네요. 그죠? 1번 방향이니까 그 1, 4, 2, 5, 3, 6을 더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sum 썸메이션 하는데 엑시스를 1로 주면은 당연히 6, 15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쪽이 1번 방향이기 때문에 그 vertical 디렉션이 행 방향이니까 0번 디렉션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함수 당연히 여기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링크 보면은 그 official 디렉토리에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mathematical function들이 다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그 전치 행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메소드, 이건 메소드라 그래야 되는 프로퍼티에 가까운데 그 t라는 그 캐피털 T라는 그 문자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그 프린트 x를 한번 해볼까요? 자, x는 1, 2, 3, 4, 5, 6인데요. 이거를 그 프린트 x 대문자 t 하면 어떻게 돼요? 행과 열이 바뀌었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요. 근데 그 이것은 1차원에는 허용 별 의미가 없습니다. 2차원에는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V를 했던가요? 했을 거예요. 그죠? 프린트 V를 그죠? 90으로 되어 있네요. 좀 바꿉시다. 너무 재미없네요. V는 np.array 가로 열고 1, 2, 3으로 한번 np array인데 잘못 썼네요. 그리고 얘를 프린트를 할 때 V를 하는 것과 V.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결과값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혀 별 의미는 없어요. 그 행과 열을 바꾸질 않습니다. 1차원은. 그렇지만은 2차원부터는 행과 열을 바꾸어서 하는 건데 이런 함수 또 많이 있으니까 여기 또 우리가 여기 array manipulation 루틴에 가서 살펴보시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머신러닝 코딩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설명된 그러한 지금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습득하시기 바랍니다.